오른쪽에 아놀드 부상이죠. 카르바알 부상이죠. 프란 퇴장이죠. 까레라스 퇴장이죠. 맨디 부상이죠. 네. 그리고 알라바 부상이죠. 밀리탕 부상이죠. 와씨. 하이선 부상이죠. 네. 그 미드필더로 쓸 애들을 다 일단 수비로 내려야 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베르데를 내리면서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으로 가고 아센시오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발베르데가 올해는 이전 같지 않던데. 왜 이전 같지 않을까요? 왜 벨링엄이 과거만큼 골을 못 넣지? 이거는 중앙에 누가 들어왔어요? 귤러가 들어왔던 건 귤러를 더 공격적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무언가 다른 선수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2025년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13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SL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네, 이번 SL의 포인트는 알론소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서 최근 경기 쭉 봤을 때 승리가 너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지난번에 리더십 문제가 나왔을 때 팀과 선수와 구단이 좀 밀어주는 느낌이 났는데 이번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는 민심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만 네. 팀 내 불화설이라든가 예. 비니시우스 재계약 문제는 나름대로 봉합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비 알론소 감독이 리그 3경기 우승 이후에 연속으로 무승부 기록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아틀레티코 클럽전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는 퇴장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경기력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에 대한 불만들이 드디어 폭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부침은 있어도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경기력도 올라오면서 제 힘을 또 발휘할 것이다. 아하. 그래서 승점 관리가 좀 되는 가운데 우승 경쟁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가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격수들의 퀄리티 때문에 그래요. 워낙에 음바페도 있고 비니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아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안 나오죠. 경기력과 동시에 아니 이거 음바페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그럼 다른 공격수들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비 알론소 감독이 미드필드 라인에 길러 넣은 것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그 얘기도 많아요. 네, 왜냐면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길러를 넣었거든요. 근데 수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공격 쪽에서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회를 놓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걔를 빼야죠. 거기에 더 탄탄한 애를 넣어야죠. 그럼 이제 종합해보면 그 영주 형의 예상이 반대로 갔다. 그렇죠. 하하. 네. 그쵸. 진짜. 이게 음흉한 속셈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여기다 부두수를 건 게 아닌가. 계속 사비 알론소 감독이 있기를 좀 바라는. 지금 근래 들어서 제 예상이 빗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전 바르셀로나 올 시즌 엄청 고생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또 나름 지금 바르셀로나는 제 궤도를 찾고 있고 예상한 대로 가요. 수비는 무너지고 있는데 공격이 힘을 발휘하면서 그걸 무마시키고 있거든요. 베티스전도 그랬고.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쯤에서 팀의 조직력이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제자리 걸음 또는 퇴복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이 송영주의 부두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월드컵 어떻게 될까요? 우리 월드컵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자, 어쨌든 저희가 그 오프닝 토크는 안 하고 일단 알론소 감독 얘기를 한 건 그만큼 지금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깐 서두 얘기를 했고 추후에 경기 얘기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겠습니다만 세리아는 이 키부 감독은 또 파브레가스를 딱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잡았고 그리고 스파기가 나름 분전하고 있다가 콘테에게는 당했고요. 아니 저는 이거 나폴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감독급으로 따지잖아요. 스팔레티가 한 2수? 그 이상 아래입니다. 워낙 또 콘테에 비하면. 그러니까 콘테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좀 조롱도 하고 비판할 부분이 되게 많은 감독인 거랑 별개로 이 사람 리그에서 이 트로피를 따내는 능력은 지금 현존하는 감독 중에 최상단에 있는 감독 중 하나이기 최고 때문에 수준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짜증나는 일들이 굉장히 그건 많습니다. 맞아요. 짜증은 좀 납니다만 어쨌든 오늘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메인 이슈는 알론소가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원래 준비해놓은 순서대로 경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 경기 봐야죠. 코모를 지대로 잡았습니다. 4대 0승.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꼬모는
강팀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강팀 판독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주중에 리버풀과 경기에서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아하! 리버풀은 강팀이냐 아니냐. 아하, 예. 근데 만약 인테르가 낙승을 한다. 예. 그러면 슬롯 경질 얘기에 불을 한번 지피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사실 슬롯 감독 되게 위태위태하잖아요 지금. 지금 살라가 위험하죠. 인터뷰하면서 네. 거기가 네. 완전 장난 아닙니다. 아니 살라는 그리고 왜 그런 걸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히풋에서 네. 사실 지금 살라는 옹호받을 수 없는 인터뷰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살라의 빙의해서 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 예. 라고 막 이제 생각을 해봐서 어쨌든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해봐야 되니까 네.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3경기 연장 노선발이었잖아요. 네. 근데 살라는 사실상 이집트에서 신의 영역에 있는 남자 파라오죠. 파라오죠. 그러니까 거의 신성 불가침이잖아요. 네. 근데 좀 있으면 네이션스컵이라고 내년에 월드컵이라고. 그렇죠. 살라의 신의 이 가오를 침범한 신성 모독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 본인이. 이거 가오상한 거다. 아 왜냐하면 이거 그거 당연히 맞죠. 그쵸? 예, 그래서 그건 맞지. 이 3경기 노살라를 어. 좀 분산해서 했으면 살라가 이 정도까지는 빡이 안 올라왔을 텐데 조산모 사격으로 아. 연장으로 재경기를 나를 제외한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아. 맞게 그러니까 뭐 설명되지 않는다. 한 경기 선발, 한 경기 좀 빼고 이렇게 약간? 또 한 2경기 선발 네. 냈다가 또 한 경기 빼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이성의 끈을 놓은 것 같아요. 잠깐. 원래도 살라가 이런 거를 본인이 안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이미 3경기 선발이 아닐 때 이성의 끈을 놓았고 네.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명분이 생긴 타이밍이다 거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리즈에게 무승부가 되지 않고 이겼으면 네. 제가 봤을 때 살라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음. 나 빼더니만 그럼 이겨 너네가? 이거가 명분이 깔린 거니까. 그쵸. 뭐 들어갔을 땐 이겼나? 그것도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살라는 이거는 절대 옹호받을 수 없으나 살라의 빙의에서 생각하면 이거밖에 없지 않나.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야 살라야. 그쵸. 감히 나를 빼? 어. 이거예요. 근데 못 이겼잖아. 나 지금 안 그래도 좀 있으면 저 네이션스컵하고 월드컵도 해야 되는데 가오 존나 상하게 이거밖에 없다. 그냥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 뭐 리버풀의 문제가 살라 하나만의 문제는 는 아니지만 살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컸었고. 맞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살라라는 선수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리버풀에서 우측 윙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자도 사실상 팀에 없죠 지금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설사 살라를 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데 대신에 이제 다른 쪽으로 살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일단은 라인업을 그렇게 꾸려가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뭐 리버풀 팀적으로 팀적으로 근데 만약에 키동님이 네.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만약에 또 대승을 거둔다. 그러면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 호흡기를 떼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팀의 체급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아하. 리버풀이랑 인텔은 차이가 좀 납니다. 요즘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네, 뭐예요? 지금 키부 너무 어깨 뽕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리버풀이 승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리버풀의 형은 승패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리버풀 승이 조금 더 정배. 아 진짜요? 네. 리버풀 분위기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거는 봐야 돼요. 경기는 보긴 봐야 되는데 물론 흐름상으로 보면 인테르가 훨씬 좋아요. 예. 그런데 리버풀 정도 되는 클럽은 지금 살라의 인터뷰가 묘하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 응집을 가져올 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아하. 있어요. 그 살라 인터뷰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나 살라인데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이라든가 많은 분석가들이 살라 빼라. 살라가 있어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럼 살라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팀에서 해준 게 얼만데. 그런데 모든 문제가 나처럼 얘기해? 나한테 있다고 얘기해?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인터뷰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게 원래는 살라가 입국다 하면 모든 시선이 슬롯에게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슬롯 이 자식 미친 뭐 거 하는 아니야? 거야, 이거? 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슬롯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시선은 살라 보기에 있게 살라가 된 거예요. 덮어버렸죠 완전. 네. 그러면 결국은 살라가 여기서 선발로 나오느냐? 못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슬롯 입장에서 선발로 쓰면 이상한 거죠. 100기 들었어. 그렇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시선이 생기냐면 쟤는 살라한테도 안 돼. 팀도 못 꾸려가.
성적도 못 내. 이거 완전 족밥이네 이 느낌 나거든요. 슬롯이 그러면. 스스로 잘라야 돼. 아.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라고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수들이 응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선수들의 퀄리티 자체가 리버풀이 좋긴 좋으니까. 야 그래도 인테르 리버풀 어쨌든 리버풀 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찬우 형의 네.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주중 경기가 좀 기대가 되는데 여튼 분위기가 좋은 건 맞아요. 코모도 제대로 잡았고. 일단 이 경기에서는 일단 전반전에 이제 꼬모가 하려던 거를 거의 무력화시켰던 게 꽤 컸다고 봐요. 예, 그리고 득점도 좀 일찍 나온 편이었었고 결국 이제 꼬모가 이제 아래쪽에서 빌드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니코파스에게까지 공이 연결되는 과정들이 이제 잘 나와야 되는 게 좀 중요한데 중앙 지역은 그냥 완전히 틀어막았었고 결국 공이 이제 꼬모 입장에서는 사이드로 일단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공이 나갔을 때는 사이드 쪽을 이제 빠르게 좀 둘러싸가지고 여기서 다시 재차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많이 방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꼬모가 전반전은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냥 공을 주긴 주는데 여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전개를 시켜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고 대부분의 상황들은 인테리가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서 공격 사고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전을 경기를 상당히 좀 잘 치렀어요. 그래서 파브레스 감독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타개를 좀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전 들어와서 이제 교체를 했죠. 그래서 좌우 사이드 쪽에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보이보다 같은 선수 넣고 그다음에 디아오 같은 선수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이드 쪽에 좀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이드가 이제는 전반처럼 그래 무력화되진 않았고 사이드 쪽에서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또 골이 하나 인테리 쪽에서 나오면서 여기서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이드를 뚫어내는 힘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니코파스에게까지 공이 전달은 되는데 그 다음 상황들이 더 안 나오고 오히려 그냥 철퇴를 맞아가지고 한 골을 내주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상황이 좀 힘들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모라타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경기에서 모라타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전반에. 그러니까 모라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포워드 전방 쪽에서 조금 힘을 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했을 텐데 물론 이제 전반전에 꼬모가 공격 풀어나가는 게 거의 안 되긴 했었는데 모라타도 어쨌든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 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경기가 좀 꼬이면서 어려워졌었고 뒤에 이제 80분 넘어가서 2골 나온 거는 뭐 꼬모 입장에서는 2대0 상황에서 어떻게든 간에 만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카운터 위주로 이제 인텔은 그냥 공격을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 상황에서 카운터 할 때는 꼬모는 또 수비 라인이 낮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2대0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더 높이 전진을 한 상황에서 공을 탈취를 해내면 굉장히 빠르게 카운터를 칠 수 있고 그거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 시절부터 인테르가 워낙에 잘했던 거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2골을 다 뽑아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꼬모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기 후에 이제 뭐 파브레가스 감독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냥 수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지는 게 낫다. 우리 경기하는 게 좋다. 네, 지더라도. 뭐 약간 면피형 발언 같이 느껴지기도 했었지만 근데 이거는 인테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건 어쨌든 꼬모가 리그 최소 실점 팀이었어요. 예. 7골밖에 내주지 않았던 로마랑 더불어서 이제 최소 실점 팀이었었는데 그 팀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경기 전략이 거의 완벽하게 먹혔고 그 경기 전략을 통해서 다득점을 해낸 거니까 그러니까 리버풀전을 앞두고 굉장히 좀 좋은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2연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연승을 거두게 된 거니까 주중에 또 베네치아랑 코파 이탈리아 맞아요. 경기 있었는데 잡았고. 그것도 또 대승으로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자체는 많이 올라왔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리버풀전을 앞두고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리그 선두 경쟁은 계속 좀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승리가 된 것 같아요. 이 라우타로가 네. 키브 감독이 내 아내보다 더 많이 안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키동님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킨십을 좀 하나같이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해. 근데 진짜 나쁜 그러면 얘기를 못 들어왔어 나 사랑 진짜. 관리를 무지하게 잘하긴 하나 봐요. 네. 야 나쁜 얘기가 없어. 영종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내 아내보다 더 많이 안아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아내가 너무 많이 안 안아주는 거다. 아니 라우타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아하. 키브의 치약에 문제가 있거나 아하. 네,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형수님은 많이 안아주나요? 그럼요. 그 누구보다 많이 안아줍니다. 마지막 포옹이 언제였죠? 어젯밤이요. 어... 네.
이게 근데 약간 막아 떴는데 이거 생각해야 될 정도가 다 그랬거든요. 아니 네. 왜냐면 예, 예. 네네네. 집에 보일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 그 당시에 고치러 왔을 때 음. 보일러 스위치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보일러 문제가 생기면 번호가 뜬대요. 그럼 그 번호를 네네. 보고 어디 문제인지를 파악을 한대요. 근데 수리기사가 오니까 번호가 안 뜨는 거야. 근데 스위치는 오래됐으니까 일단 스위치를 바꿔주고 네. 번호가 떴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네. 그래고 고쳤는지 일주일 만에 고친 지 일주일 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네. 그래서 보일러를 아예 교체를 아예 했습니다. 교체를 하자. 네, 2층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네, 통 크게 바꿔주셨습니다. 아, 네, 우리 주인- 장모님이죠. 주인집 예. 아주머니라 네, 부르시나요? 좋아요. 예. 이럴 땐 주인집 아주머니. 아, 예. 네. 바꿔주셨는데 한 주말 내내 보일러를 틀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깊은 포항을 나눴죠. 아. 온도 이슈로 인한. 아, 추워서. 애정과 온도와 아하, 예예예. 애정과 온도. 네. 뭔가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그런가요? 혹시 그 전폭은 그럼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니면 아 일주일 전이죠.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이게 보일러가 가져다 주는 사랑인데. 어허. 그러니까 추우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네. 자,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아틀레틱 클루브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인데 1대0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졌습니다. 바르셀로나전 패배에다가 이번 경기까지 지면서 올라오는 듯하다가 분위기가 네. 확 꺾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주 중에 다른 팀들은 코파델레 경기 치렀죠. 예. 근데 스페르코파 나가는 팀들은 라리가 19라운드를 맞아요. 땡겨서 라리가 경기를 치렀는데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상대했으니까 아틀레티코 클루브는 레알 마드리드를 맞아요. 상대했겠죠. 그리고 양 팀 모두 패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중요한 경기가 됐어요. 맞아요. 주중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양 팀이 대결을 펼쳤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바에나가 없으니까 공격 전개에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지난 주중 경기 때 보니까 카르도소 빠지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던데. 근데 카르도소는 올 시즌 부상이 많아가지고 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렌테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 상대로 라민 야말에게 뻥뻥 뚫리고 이 경기는 니코에게 뻥뻥 뚫립니다.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다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와 요렌테의 빈자리가 엄청 크구나. 너무 크다. 그러니까 몰리나가 니코를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음. 그 정도로 고생한 경기였으니까.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소득이 있다면 푸비엘 선수를 라이트백이 아니라 센터백으로 기용했거든요. 그리고 마크 푸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기회를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센터백으로서 괜찮더라고. 그러면 시메오네 감독이 포백과 쓰리백을 동시에 활용한다고 봤을 때 왼쪽은 한츠코 오른쪽은 마크 푸비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안 되겠다. 이거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이 경기 말린다. 그런데 이거 무승부하니까라고 생각한 건 아틀레티코 클루브의 결정력이 헬이에요. 그러니까 니코가 왼쪽을 완전히 뚫고서 득점기에 만들어줘도 그루제타 날리고 산세트 날리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다만 막판에 베렌게르가 환상적인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기 패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전 라리가 15경기 19라운드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이 경기는 15라운드니까 이전 라리가 15경기 모두 선제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 경기는 0대1로 패배했으니까 선제골을 못 넣은 경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1라운드 에스파뇰전 패배 이후에 13경기 무패를 달리다가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했거든요. 근데 연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 패배는 좀 뼈아프다. 뼈아프다. 이게 승점 차가 좀 좁혀지는 것 같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드롭 상황을 보면 물론 아직도 한 3분의 1 지점이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연패가 돼서 네. 더군다나 이제 선두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한테 지는 바람에 그죠. 분위기도 선두랑 꺾이고. 이제 분위기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 이번 라운드 결과를 보면 승점 40점에 먼저 도달한 건 바르셀로나예요. 승점 40점이 됐는데 그 밑에 팀 뭐 레알이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패배했고 비아레알은 비아레알.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두 얼굴이죠. 챔스에서는 쪼다예요. 네, 챔피언스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인데 네, 라리가에서는 탄탄한 좋고. 수비, 빠른 역습 그러면서 성적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1위하고는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결국은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 있는 애들이 좀 떨어져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경쟁이 심화되는 그때를 아마 노릴 겁니다. 계속 추격하다가 네 1월 이후로 심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한번 역전의 기회를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추격하지 못하면 이러면 기회가 없는 거죠.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체크해봤고요. 자, 그다음 나폴리 대 유벤투스. 아까 말씀드렸던 콘테 나폴리가 스파기의 유베를 2대1로 잡아내면서 사실 유베도 주중에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일룬의 이 멀티골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라운드 제일 빅매치가 이제 이 경기였었고 이 경기를 이기면서 이 나폴리는 올해 홈에서 벌어진 모든 홈 경기 다 지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콘테는 홈이 딱 분위기 만드는 거는 진짜 잘했었고 이 경기는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조금 라인업을 좀 독특하게 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까먹고 얘기를 못했는데 지난 그 유벤투스 경기에서 블라우비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맞아요. 빠졌거든요. 그래서 부상이 좀 커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마 경기에 못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장 9번의 역할에 가장 가까운 선수는 이제 블라우비치 선수였고 그 외에 다른 공격수들은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9번이라기보다는 뭐 톱에 설 수는 있지만 좀 역할이 조금 다른 어떤 느낌의 그런 포워드들이었어.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어쨌든 간에 좀 의도를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디지하고 이제 콘세이상을 투톱으로 내세우는데 근데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결국 이 두 선수가 좌우로 이제 수비진을 끌어당겨서 이제 공간을 좀 벌려줬었을 때 그때 다른 미드필더들 혹은 아니면 윙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좀 득점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좀 슈팅을 만드는 아마 그런 구상을 하고 밀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레앙이나 아니면 플리시 같은 선수를 이제 투톱으로 세워가지고 아마 그런 거를 좀 구상을 하고 내보냈던 것 같은데 그냥 어림도 없었죠. 안 됐다. 그냥 어림도 없었다. 그냥 그게 어림도 없었고 아예 애초에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가장 잘하는 거는 결국 수비 조직력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당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상에 그렇게 쉽게 끌려 나갈 만한 그전 정도의 수비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는 백스를 이제 바꾼 상황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구상했던 그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렇게 되면 맥케니가 들어가서 골 찬스 만들고 아니면 캐프런티랑이 올라가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게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아래부터 빌드업 체계 자체도 나폴리 선수들이 이제 아예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서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공을 잡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로카텔리가 공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꽤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드필더가 이렇게 되면 유벤투스는 3명이고 나폴리는 2명이니까 사실은 이제 미드필드 싸움에서는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폴리는 최근에 네리스 선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이제 네리스 선수가 워낙에 측면에서 잘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호일룬이나 아니면 맥토민이나 이런 선수들에게 이제 득점 기회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데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결국 이 경기에서 카바를 내세운 것도 좀 패착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이제 경기가 이제 아예 이렇게 안 풀리니까 후반전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교체를 하죠. 교체를 하면서 이제 캄비아소가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으면 캄비아소는 다시 왼쪽으로 돌리고 맥케니는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이제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수를 투입을 했는데 근데 조나선 데이비스도 들어가도 조선대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이미 이렇게 구도가 이제 헝클어진 마당에서는 그걸 뒤집을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유벤투스는 거의 찬스를 못 만들었어요. 실제로 위협적인 찬스를 거의 못 만들었고 근데 다만 거기서 일디지가 거의 제대로 그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서 딱 공을 잡고 그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거의 없었는데 그거를 일디지가 하나를 딱 만들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거의 제대로 된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대부분의 상황들은 맥토민이나 아니면 호일룬 같은 선수들이 계속 슈팅 기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나폴리가 주도를 했었고 결국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실점을 내주면서 유벤투스가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좀 많이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 단기적인 아이디어로는 저 정도 되는 지금 리그 내 탑 클래스 팀들이랑 상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 그것보다 그냥 콘테의 나폴리를 그 정도 아이디어로 좀 어떻게
비빌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나이바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유베는 스팔레티 감독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로 그래도 막 승리가 많진 않지만 네.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통할 수 있는 상대의 어떤 네. 범주가 있고 나폴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체급이 높은 또 팀적으로도 뭉쳐져 있는 팀이니까. 그냥 약간 제가 스팔레티 감독 항상 보면서 느끼는 네.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은 되게 있어요. 아이디어가 나쁜 건 아니고. 예. 근데 상대 가늠을 잘 못해 보니까. 아, 예. 상대의 가늠을 잘 못해요.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래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이번 시즌이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두 경쟁 한 팀이 뭐 한 팀, 두 팀이 아니라 밀란, 여러 로마, 팀이서 지금 경쟁하고 인테르. 있고 밀란이 경기를 안 했거든요. 이제 토리노랑 경기를 안 우리 했죠. 이제 내일 새벽에 네네. 합니다. 저희 이 녹화하는 시점 기준으로 예. 내일 새벽에 하는데 내일 새벽에서 이제 밀란이 토리노랑 하니까 거의 아마 이길 거예요. 이길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밀란이 다시 이제 1위 자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팀이 경쟁하면서 지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나폴리가 계속 홈에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 팀들 우승 경쟁권 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유벤투스는 지금은 약간 멀어져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승권 후보로 불렸던 팀이기도 하고 인테르도 잡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역시나 이번 시즌에도 우승은 그러니까 2연패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상황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승점으로 봤을 때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유베는 챔피언스리그 티켓보다는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을 노리는 정도. 네. 가 근데 될 이제 가능성이 챔스 크거든요. 경쟁을 해야죠. 맞아요. 유베는 뭐 챔스는 나가야 됩니다. 이거 나가고 못 나가고는 좀 차이가 커서 물론 챔스는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 4위 로마랑 7위 유베가 넉 점 차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먼 거는 아니긴 그건 한데 아니죠. 이러려면 이제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유벤투스에게는 약간 희망적인 건,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이제 패배를 했어요. 네. 패배를 하면서 승점이 이제 저 위치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문 묶인 거죠. 건데, 이제 이 로마의 이번 패배는 사실 좀 기분이 나쁜 게 그동안은 수비가 잘 버텨왔기 때문에 어쨌든 득점이 좀 저조한 와중에도 그래도 승점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선두 경쟁을 했던 건데 이 경기는 이제 수비 쪽에서 이제 무너지면서 맞아요. 퇴장 이슈가 크긴 했지만 네. 어쨌든 수비 쪽에서 무너지니까 야 이거는 득점이 아예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것들이 있어요. 가스페리 감독에 대해서. 야 로마에 와서는 공격 작업이 그냥 지지부진하네. 약간 뭐가 안 나오네. 약간. 아탈란타 때랑 너무 다른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예.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게 실제로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아예 득점이 아예 나오질 않아 버리니까 물론 퇴장 이슈가 음. 크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로마가 갖고 있는 공격진들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있는 자원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그렇습니다. 콘테는 콘테다. 네. 나폴리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세리아도 그렇고 이 우승 경쟁을 하려고 하는 테이블의 어떤 그 격차들이 아주 정말 다닥다닥 붙어 네. 있습니다. 뭐 라리가도 분데스리가를 제외하면 다 그래요. 네. 이번 시즌이 그래서 볼만한 어떤 우승 경쟁 포인트는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레알 마드리드와 셀타비고 경기고요. 0대2로 셀타비고가 승리. 2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양쪽 사이드백이 퇴장을 당했고 뭐 까레라스야 막판에 퇴장을 당한 거니까 조금 뭐 논외라 치더라도 이러면 당장 쓸 수 있는 사이드백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 패배하면서 알론소 뭐하냐, 레버쿠젠 무패 우승 뽀록이었냐, 귓러 뭐 무슨 비디오 테이프 갖고 있냐, 대단히 거센 지금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위기인데 여전히 알론소 감독을 믿고 가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쪽이신가요? 저는 올 시즌은 믿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시즌 중도는 아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 시즌 이렇게 간다. 그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다음 여름에 알론소는 없을 것이다. 없습니다. 가능성이 네. 높죠. 특히나 다른 팀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라면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은 알론소를 밀어주는 자세를 바꾸면 안 된다. 지금은 네, 지금은 그렇다. 물론 알론소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좀 늘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 네. 그리고 알론소 감독과 선수들도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로 응집되는 모습이 나와줄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사비 알론소 감독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아니 이전 리그 경기 보면서도 느낀 건데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 이거는 뭐 라리가도 문제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문제예요. 이게 주중에 맨시티랑 하거든요. 네. 이 현대 축구에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다는 건 지겠다는 얘기와 이제 동의의 의미인데.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 뭐 2경기 퇴장 선수 나오면서 8명 정도를 수비 쪽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부상이고 2명이 퇴장으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심하다. 이거는 좌우 풀백 초토화 센터백 문제 심각한 거거든요. 이 경기에서 밀리탕이 부상당했잖아요. 네. 근데 하이선이 이미 부상이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수비 쪽의 문제가 심각한데 사이드백은 아놀드도 이미 또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수비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심각하게 근데 미들 라인이라도 강력하게 버텨줘야 되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길러가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중앙 쪽에서 느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전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선수 기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사비 알론소 감독이 좋아. 나는 취사 선택할 거야. 그래서 이 선수는 내 선수, 이 선수는 이제 정리할 선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새로운 네네네. 감독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선수들 내에서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자, 지금 이 순간 호드리고 전력에서 배제되는 느낌 강하죠. 맞아요. 저 호드리고 몇 분 동안 골을 못 넣었나요? 지금 정말 꽤 오랜 오래됐을 기간 것 동안 같은데?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근데 선택한 선수 보면은 뭐 비니시우스 네. 지금 팀내부라서 있었잖아요. 있었죠. 어쨌든. 재계약 문제는 여전히 예. 지속이 끝나진 되고 않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르다 길러 지금 반쪽짜리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용하는지에 대해서 팬들도 의문이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사비 알론소 감독이 선수를 선택하는 거, 전술적인 제안 다 문제를 노출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당탕탕 하더라도 승리를 거두고 가면 그러면은 넘어가죠. 네, 넘어가요. 이기면 원래 축구가 그런 그리고 거니까. 이 경기 밀리탕이 부상을 당했고 2명이나 퇴장을 당했으니까 엔드릭이 벤치에 있다가 퇴장당한 것까지 치면 3명 퇴장당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치면은 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경기력이라니까요. 셀타비고가 훨씬 잘했어요. 네. 셀타비고가 스웨이베리가 멀티골 넣으면서 레알 킬러로 부상했거든요. 예. 레알 상대로 3경기 연속골입니다. 오. 3경기에서 4골이에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셀타비고에게 패배한 게 19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사입니다. 참사. 만약에 네. 지금 인테르도 키브 감독으로 바뀌어 있고 바르셀로나는 작년에 이제 플릭이 들어왔어요. 네. 요런 느낌으로 인테르 감독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 찬우 형도 일단 그래도 이번 시즌은 가야 된다 쪽인 편이신가요? 아니면 이건 진짜 중도라도 경지를 고려해야 된다 쪽이신가요? 인테르는 레알 마드리드의 위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박을 받으려면 이제 이거는 그 시절까지 가야 되거든요. 약간 그 리그 5연패 하던 시절. 그 만치니. 예. 그때까지 가야 이제 이런 압도적인 위상에. 정도인데. 근데 사실 만치니 감독이 물러나게 된 게 그 비슷한 케이스죠. 왜냐면 리버풀이랑 그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발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치니가 나 그만둔다. 그거가 시작이 돼가지고 발단이 돼서. 결국 이제 리그를 연속으로 우승을 하니까 그러면 다른 트로피를 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챔스 그만큼 우승, 냈으니. 그러니까 챔스 우승. 그치. 그러니까 그걸 원하게 그래서 무리뉴가 오게 된 거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트래블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베니테스의 예가 되는 거죠. 이제 베니테스가 이제 트래블 다음에 이제 어쨌든 물려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경기 X했잖아. 그거 잘리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와가지고 그다음에 임시 감독 해가지고 이제 좀 팀 좀 살려놓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베니테스 감독의 문제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하던 거에서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이제 트래블을 했으니까 그 팀의 체급을 너무 이제 높게 평가한 거죠 스스로. 예. 그러면서 이제 팀이 원래 했어야 되는 약간은 수비적인 스탠드도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공격 나갈 때는 트랜지션 좀 빨리 가져가면서 이제 뭔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공격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수비는 수비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비 알론소 감독도 그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지 몰라요. 결국 지금 문제가 팀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부족한 포지션, 네. 그다음에 부족한 밸런스가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기보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짜면 이거는 셀 거 아니야. 이걸로 한번 뚫어보자. 약간 요런 스탠스로 계속 가는데 그게 지금 결과 계속 안 나오잖아. 이게 지금 그 라리가
경기 시간대가 좀 어렵잖아요. 보기가 어렵죠. 한국에서는.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 이전에 팬들의 이야기를 항상 들어보면 안첼로티 감독 때 네. 어쨌든 안첼로티 감독은 트로피를 기가 막히게 따는 네. 감독이다 보니까 그러면 라리가 경기를 쭉 팔로우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야 그래도 안첼로티 트로피 이렇게 따는데 그럼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니네들이 이 새벽 시간에 리그 경기를 봐봤냐? 진짜 정말 못 볼 수준의 경기력이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이 정도면 안첼로티보다 경기력 더 안 좋은 것 같은데까지 그렇죠. 나와요. 그거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알론소 감독이 진다 하더라도 좀 이전이랑은 다른 어떤 압박이나 흔히 얘기하는 포지셔널 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젊어지는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텐데 그쵸. 그거조차 나오지 않으면 알론소 감독을 쓰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반에 나왔다가 네. 초반에 좀 그런 느낌인가 싶다가 이게 시간이 원래는 그렇잖아요. 감독이 바뀌면 원래 초반이 어렵고 흔들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좋아져야지. 보통이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기대감도 갖고 네. 그리고 좀 이런 패배가 있다 하더라도 야 그래도 우리 팀이 이렇게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참고 기다려 보자. 좀 보자. 가 나오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야 클럽 월드컵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야, 그때가 더 나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팀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사비 알론소 감독도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비 쪽에 부상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지금 뭐 팀 내 불화설도 있고 결과도 못 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첼로티 감독 시절에 보면은 전체적인 포메이션이 어떻게 됐든 수비 시에는 4-4-2예요. 그러면 수비 시에 8명은 수비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쪽에 뭐 비니시우스라든가 음바페의 압박이 느슨해질 수가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수비 조직력은 맞춰놓거든요. 저희가 자유를 많이 줬다고 했잖아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거는 공격 전개할 맞아요. 얘기입니다. 수비할 때는 공간을 최대한 배분해가지고 거기서 압박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물론 전진 압박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비 알론소 감독 축구 보면서 느끼는 건데 중앙이 느슨하니까 이게 연쇄작용으로 점차적으로 다 느슨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은 거 떨어진다.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사비 알론소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초반에 기세가 너무 좋았을 때 그때 밀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리그에서 연속으로 3경기 연속 무승부, 2경기 패배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탑팀들이 보기에는 먹잇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해볼 수 있어. 야 이거 호구 잡히는 건데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소위 얘기해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잘 나갈 때는 야 그 팀 만나면 어차피 무승부는 잘한 거야. 그냥 내려앉아. 이런 느낌이 네, 강했는데 맞아. 그 팀들이 무너질 때는 야 이번 기회에 잡을 수 있어. 그래 우리 몇 년간 못했던 거 한번 깨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셀타비고를 상대로 이런 경기력 나오고 이렇게 패배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타 팀들이 가질 수가 있죠. 셀타비고가 무슨 상위 6위 안에 드는 팀도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영주 형이 셀타비고는 뭐 다크호스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로 이야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왜 아르다 귤러에게 이렇게 좀 집착을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르다 길러가 득점 기회를 너무나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음바페하고 호흡이 좋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 얘기는 아르다 길러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굉장한 카드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 경기도 아르다 길러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골로 연결했으면 분위기가 또 달랐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앙 쪽에서 기동력과 압박과 네. 경감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아르다 길러를 오른쪽에 두고 사실상 뛰는 걸 중앙 쪽으로 옮겨놓던가 뭔가 플레이할 때 위치를 살짝 바꿔주던가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카마빈가가 나온 게 낫다. 추아메니하고 카마빈가가 중앙 쪽에 있는 게 예. 오히려 경고하면서 다 알 수 있다. 걔들은 열심히 뛰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음바페가 리그에서 16골이에요. 물론 이 경기에 골을 넣지 못했지만 음바페는 무서운 득점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음바페 외에 득점원을 봤을 때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있느냐? 그렇지 없죠. 않아요.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우리가 음바페, 비니시우스, 주드 벨링엄 벨링엄 얘기하죠. 다 얘기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호드리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호드리고가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의 골은 넣어주니까. 네. 근데 아까 전에 1300분 이상 못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은바페 외에는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비니, 벨링엄 다 마찬가지죠. 네,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하고 그 은바페가 거의 투톱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은바페 제대로 묶었습니다. 결국은 비니시우스 들어온 거 밀어내고 은바페에게 어떻게 해서든 협력 수비 들어가고 그러면은 물론 탑 선수에게 득점 기회가 생길지언정 레알 마드리드에게 많은 골을 안 내줄 수 있다는 계산이 쓰는 거예요. 주포를 묶었으니까.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 경기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요즘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뭐. 네.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경기 보고 아침에 인천공항 가서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가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사인 받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예. 둘 다 빠그러졌습니다. 둘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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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그리고 그냥 보일러만 고치고 왔거든요. 아, 예. 그래도 네. 보일러 보일러 때문에 고치는 또 게 낫죠. 그럼요. 또 예, 포옹하셨으니까. 그래. 선생님이랑 그럼 예. 된 거죠 뭐. 폭만 했나요? 네? 너무 이게 자세히. 아니 폭만 물어본 거예요. 폭만이냐? 뽀뽀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네, 예. 또 그럼요. 예. 근데 총각이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아,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그 지금 일어나서 이 경기 찬용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솔로가 들어온 열불나는 내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일어나서 이 경기 결과 보고 나서 너무 놀래서 경기를 다시 봤어요. 네. 다시 보면서 와 이거 심각한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푹 자고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멍해지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아,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럼 알론소 감독이 지금은 어쨌든 본인도 위기니까 이거 본인이 알 거고 대폭 좀 변화를 줘야 될 텐데 이거를 좀 줄까요? 근데 변화를 주기엔 선수가 또 너무 부상자들이 없긴 해. 너무 많고. 수비 쪽은 지금 어떻게 너무 손대기가 없긴 해 어려워. 선수가. 근데 공격 지금은. 라인에서 뭔가를 좀 그러면 손을 대야 되지 않나. 공격 라인은 가능한데 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단단함을 추구해라. 기동력을 높여라. 예. 에너지 레벨을 높여라. 네. 이 얘기거든요. 네. 지금 공격 쪽에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바페가 한 경기에서 한두 골 넣으면 그 경기 잡을 수 있어요. 보통 이기죠. 그러면 득점 루트 확실한 거 한두 개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강인함을 더 높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비 라인에 부상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오른쪽에 아놀드 부상이죠. 부상. 그리고 카르바알 부상이죠. 부상. 그럼 라오 아센시오가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왼쪽에는 프란 퇴장이죠. 퇴장. 까레라스 퇴장이죠. 퇴장. 맨디 부상이죠. 네. 그리고 알라바 부상이죠. 밀리탕 부상이죠. 와 씨. 하이선 부상이죠. 예. 8명 그래서 부상. 그 아니, 미드필더로 쓸 애들을 다 일단 수비로 내려야 돼. 내릴 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다. 그러면 리디거랑 아센시오를 중앙에 두던 리디거랑 추아메니를 중앙에 그게- 두고 아센시오를 라이트백으로 네. 두던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다음 경기 폭백은 카르발, 예. 리디거, 어. 추아메니 그리고 아센시오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참에 그냥 백스리로 한번. 근데 알론소 감독이 또 백스를 안 쓰는 감독도 레버쿠젠에서 아니고. 많이 그걸로 재미를 봤으니까 나- 이참에 백스리를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쿠젠을 무패 우승시킨 알론소는 네. 규율도 있지만 전술적으로 기민한 그렇죠. 모습을 또 보인 것도 있어서 아마 높은 평가를 냈고 레알 마드리드도 선임을 한 건데 이럴 때 본인이 만약에 깊은 인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완전히 구단에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연달아 무너진다. 그럼 진짜 올해 끝나고 이거 답 없는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지금 플랜 B가 나와야 돼요. 지금. 네. 지금 플랜 B가 나와야 돼. 지금 부상자도 어쩔 너무 수가 많고. 없어. 지금 상황 퇴장 자체가. 핑계자. 이제 발베르데를 내리면서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으로 가고 아센시오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도 근데 있어요. 발베르데가 올해는 이전 같지 않던데.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전 같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발베르데가 갈렸어요. 더 밑에서 뛰어요. 어. 물론 지난 시즌 엄청 많이 소화한 거 인정합니다. 네. 근데 발베르데잖아요. 네. 근데 더 밑에서 뛴다니까요. 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발베르데가 더 밑에서 뛰지? 왜 벨링엄이 과거만큼 골을 못 넣지? 이거는 중앙에 누가 들어왔어요? 귤러. 귤러가 들어왔던 건 귤러를 더 공격적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수비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밸런스를 맞추기 네. 위해서. 그러면 귤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다른 선수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는데 음. 발베르데나 벨링엄의 재능과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는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들이라고 네.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는데 귤러는 아직 어린 선수죠. 네. 보여줘야 될 게 많은. 근데 왜 이렇게 귤러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강한가?
이 팬들도 다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것 같고. 네. 아 근데 저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좋아할 거라고 봐요. 네, 길러를 좋아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약간 확실히 튀키에선 비르치라고 생각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스기를 볼 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패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좋은 자원이긴 해요. 그건 맞다. 근데 길러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 투미들은 너무나 위험하고요. 아. 그러면 3미드 써야 돼요. 예. 그럼 3미드 쓴다고 쳤을 때 한 명은 수비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누가 오느냐? 추아메니가 와야 됩니다. 추아메니가 사실상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면서 1차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수비적인 임무를 많이 해주고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오느냐? 주드 벨링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는 주드 벨링엄을 측면으로 돌리던가. 그럼 주드 벨링엄이 올 것이다. 그럼 한 달이 길러 거잖아요. 그럼 발베르데는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가야지. 측면으로 가거나 밑으로 갈 수밖에 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발베르데 사실 조금 더 위에서 뛰면 많이 뛰고 부딪혀주고 수비적인 능력 갖고 있는 가운데 그 골도 넣어줄 수 지원 있는 사격이 선수니까. 가능하잖아요. 중거리포가 있잖아요. 맞아요. 스나이퍼잖아요. 그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오프더볼 움직임이 너무 좋고 문전 마무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수들을 중앙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더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비 알론소 감독이 길러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낭설이긴 합니다만 슬롯과 알론소를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우 형 어떻게 보십니까? 슬롯하고 이제 알론소랑 사비 알론소 스왑. 바꾼다고요? 네, 그럼 알론소가 리버풀로 가고 슬롯이 레알 마드리드로 가다. 레알 마드리드 그걸 받을 이유가 있나요? 레알이 손해다. 받을 이유가 없잖아 레알 그걸 왜 받아? 마드리드가. 아 리버풀 입장에서야 한 번 더 할만한데. 네네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굳이 슬롯. 우리가 왜 슬롯을? 네. 근데 사비 알론소 감독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비 알론소 감독 만약의 경우 레알 마드리드에서 실패하면 뭐 다음 어디 가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평가에 선수단 장악 문제 이거는 한 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레알 이력서에 한 마드리드 줄. 감독은 스타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맞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스타를 못 다루는 감독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빅클럽들은 아 이 감독 거기에 문제가 좀 있나? 거기에 좀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빅 클럽들 중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는 좀 특수한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감독 경험이 사실 많은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레버쿠젠은 슈퍼스타라기보다는 아주 젊고 알론소 감독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스쿼드의 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사비 알론소 감독과 함께 스타로 부상한 선수들. 그렇게 된 거죠. 비르치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들도 다. 근데 레알은 그게 얘기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사비 알론소 감독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시즌 마무리 그다음에 어떻게 이 위기를 뭐 찬영 얘기한 대로 백스리로 과감하게 또 한번 선택을 해보든지 뭔가 본인의 확고한 이 포인트가 필요하다. 콘테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백포스다가 부상자가 많네. 그럼 안 백스리로 되겠다. 간다. 백스리로 간다. 또 근데 백스리 또 지금은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또. 사비 알론소 감독 입장에서는 위기가 기회라고. 뭐라도 해봐야 돼. 아 지금 백스리로 바꿔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상황이 이런데 뭐. 물론 아니 이제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포백 바탕의 공격적인 축구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네. 물론 이제 3백이라고 해서 수비적이라는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3백을 써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상황인지라 3백으로 변화를 좀 깨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뭐 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바뀌었을 때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 그 책임은 감독의 책임이지만 그렇긴 합니다. 자 어쨌든 위기에 빠진 알론소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근데 주중에 인테리 리버풀 경기만큼 빅매치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경기가 있는데 맨시티는 또 지난 경기 썬더랜드를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3연승 중이에요. 근데 이제 맨시티 경기에는 뭐 리그 경기 퇴장이니까 프라니아든가 까레라스는 나올 나올 수가 수 있죠. 있죠. 네. 근데 부상자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프란은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프란이 옐로 카드를 따닥 받았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옐로 카드는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에요. 뚫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손을 쓰는 장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옐로 카드는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카드를 받은 거예요. 옐로 카드 한 장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일부 언론은 그 프란이 나갈 때 사비 알론소 감독이 너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썰도 예. 있습니다만 여하튼 프란의 어처구니 없는 퇴장에 의해서 그래서 10명이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물론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프란 나가고 나서 훨씬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이 뛸 때 경기력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10명일 때 경기 잘하는 건 첼시인데 원래. 네. 그 10명이 뛸 때 음바페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프라는 안 쓸 가능성이 있다. 근데 까레라스 같은 경우에는 심판하고 언쟁이 있으면서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게 아마도 이제 프리킥을 처리했는데 심판이 제대로 처리해라 다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레라스가 빨리 전개해야 되니까 네. 시간도 없고 0대 1이니까 네, 좀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심이 와서 야, 너 주심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를 내? 하고 옐로 카드를 꺼내는 순간 까레라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의역하자면 너 정말 형편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얘가 레드카드를 다이렉트로 꺼내버렸어요. 그래서 까레라스가 퇴장을 당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르 레알 마드리드 뭐 벤치든 선수든 몰려가지고 야 이게 카드가 맞느냐 맞아?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심이 카드 남발이 시작되죠. 네. 옐로 카드를 뭐 호드리고에게 하나 발베르데에게 하나 또 벤치에 있었던 앤드리가타의 레드 카드 하나 막 이러면서 카드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까레라스에게 나온 카드가 논쟁의 여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심의 판정이 우리를 무너뜨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종차별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머리에다가 손도 갖다 대지 마세요. 네. 관자놀이 특히. 야, 뭐야? 야, 그 저 추첨한 거다. 하필 이런 거 썸네일에 그걸 들어갔더라. 너 인종차별자야. 야, 그리고 그거 인종차별자로 낙인 찍히면 대표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패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그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우를 공격하는 건 종윤이를 공격하는 예. 거야. 갑자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넘어갔다. 자, 그럼 베티스의 바르셀로나 경기로 넘어가면 역시 레반도프스키가 없을 때 해주는 건 레시포드다. 가 아니라 페란토레스. 예. 제가 이거 인테르 경기하고 예, 있을 예, 때 예, 예. 이게 거의 동시간대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했는데 애들이 막 형 안토니가 골 넣었어요. 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더니만 갑자기 페란이 2골 넣었다고 그래서 네. 뭐야 그래서 페란의 헤트트릭. 춤췄다 네, 그러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잘하더라고요, 페란. 아, 페란 잘했어요. 네. 그 바르셀로나의 명감이 다 드러난 경기죠. 이게 저기 페란 토레스한테 사과 한마디 하시죠. 할 건 없어요. 제가 뭐 페란한테 뭐라고 했나요? 어? 아니 많이 그랬잖아요. 그 지난 시즌 이후로는 얘기 안 했잖아요. 지난 시즌 너무 잘해줬거든요. 자, 페란이 왜요? 분위 바꿉시다. 아, 나 오늘 방송 안 되네. 아, 야, 방송 많이 걷어내라. 예. 나 말실수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페란이 베티스 킬러예요. 네.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해트트릭을 2번 했거든요. 한 번이 이번이고 2024년 1월에 베티스전 아마 해트트릭일 거예요. 물론 지난 시즌 발렌시아 상대로 해트트릭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건 코파델레이 경기였고요. 라리가에서는 2번 했는데 둘 다 베티스 상대로 전 기억을 하고 네. 그 베티스 상대로 워낙에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도 페란이 전반 40분 만에 3골을 몰아넣으면서 바르셀로나는 승기를 일찍 잡았어요. 네.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얼마나 좋은지 드러났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의 키는 라민 야말이에요. 야말이다. 왜냐하면 라민 야말을 10번 자리에 썼습니다. 오. 그래서 최전방이 페란, 그 왼쪽에 레시포드, 중앙에 라민 야말, 오른쪽에 바르다지예요. 이 라민 야말이 와, 잘하는 애는 어디 갖다 놔도 잘한다고 위 아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 보시면 오른쪽 공격 라인이 라민 야말이 빠지면 누니가 순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민 야말 그리고 루니 바르다지 바르다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쿤데예요. 그러니까 셋이서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잘 만든다. 네, 그래서 오른쪽을 뚫어내고 중앙 쪽으로 가면 중앙에 누가 있느냐? 페란이 해결해줘요. 오. 그 대신 왼쪽 라인은 하피냐가 있을 때는 하피냐가 하프 스페이스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레시포드는 라인 쪽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왕따라는 얘기죠. 이쪽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레시포드 너는 혼자 해. 네. 야 이거를 왕따로 얘기를 하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레시포드가 레시포드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너 봤어 이 경기? 보면 욕 나와. 예. 1대1 찬스 놓치는 거 와. 야, 여하튼 레시포드가 라인 쪽으로 많이 빠져서 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발데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발데가 이 경기에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 아웃되긴 했지만 여하튼 발데가
하피냐 했을 때는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버래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레시포드가 있을 때는 언더래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페란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갈 때는 레시포드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경장을 좀 많이 해주는 예.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올모 쓸 수 있고 올목. 그리고 페르미 쓸 수 있고 예. 페드리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민 야말이라는 카드는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위력적이다. 그리고 저는 이 경기에서 라민 야말에게 인상적인 건 두 가지예요. 뭐 골 넣고 득점기에 만들고 이런 거보다 첫 번째는 빌드업. 빌드업. 왜냐하면 도용이 개인 문제가 있다 돌아왔는데 발열 증상이 있어서 지난 경기 못 나왔잖아. 그래서 이 경기도 교체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페드리하고 에릭이 나왔어요. 그럼 1차 빌드업 할 때 누구를 거쳐갑니까? 페드리를 많이 네. 거쳐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베티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베티스도 1대1 압박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리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라민 야말이 야말이 있으면 있으니까. 야말이 내려와서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빌드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라민 야말이 드리블 시도를 많이 하면 당연히 실수도 나옵니다. 볼을 끄는 장면도 나올 수 있고 볼을 빼앗기는 장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빼앗겼을 경우에는 쿤데가 올라왔을 때 그 오른쪽 뒷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앙 쪽에서 뚫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대처를 그 밑에서 페드리하고 에릭이 또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하튼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라민 야말이 중앙 쪽에 있으면서 오른쪽에서 뛸 때보다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볼을 탈취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이 위치에서 뛰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라민 야말이고 주인공은 페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페란은 이 경기에서 들어가면서 원터치 슈팅 그리고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거 루니가 올렸을 거예요. 그거 발리 슈팅 네. 그 중거 슈팅 스윙 맞고 굴절되면서 이렇게 헤트트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턴으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더 얘기하자면 루니 바르다지가 다르다지. 드디어 골을 넣었습니다.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저는 루니 볼 때마다 공격 템포 있잖아요. 드리블 템포.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 이게 바르셀로나에 어울린다. 근데 마지막에 슈팅할 때의 선택 그게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골이 들어가면 이 선수가 라민 야말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어린 선수예요. 어려요. 야말이 너무 어린 거지. 네, 그거 생각하면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내내 기분은 좋았는데 공격적 얘기입니다. 기분 좋았어요. 3실점을 했으니까. 네, 수비 쪽에서는 얘기할 게 많아요.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에 스위치가 너무 늦게 켜져요. 그러니까 전반 15분 내에 실점이 너무 많아요. 먼저 실점하고 시작합니다. 그 형 댁의 보일러 같은. 그렇죠. 스위치 문제. 네. 여기서 이제 해야 스위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스위치를 안 킨 애가 쿤데였죠. 네, 쿤데의 위치 선정이라든가 첫 번째 실수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안토니가 온사이드 상황에서 골문 앞에서 골 넣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신나게 이제 찬우 형 방송에 가서 그렇죠. 안토니 골 넣었다. 네. 그래서 쟤도 이제 그래서 그러면 또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유 안토니 외팜. 네. 그 레시포드 안토니 보고 뭐 한 거야. 사실 레시포드 입장에서도 안토니 보면 뭔가 하고 해야지. 하지를 못하고 말이야. 1대1 찬스 놓치고 말이야. 여하튼 놓칠 수도 있죠. 또 좋은 역할 해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넣은 것도 있으니까. 후반전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스코어긴 한데 사실 후반전에 여기도 주심 이슈가 있었어요. 바르트란가 태클하다가 따닥하면서 손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몸에 맞고 팔에 맞았는데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이게 따닥이니까 그럼 PK를 안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느린 장면을 보니까 팔을 너무 들고 있었어. 좀 너무 부자연스러운 동작이야. 너무 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PK가 주어졌어요. 그걸 라민 야말의 골로 연결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5대2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연달아 두 골 실점하고 경기 끝나는데 사실은 그 PK가 PK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은 4대1 상황이었으면 이거 막판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죠. 그리고 뭐 경기 끝나고 나서 페레그리니 감독은 그 PK 선언에 대해서 불만을 좀 토로했고요. 따닥인데. 네. 근데 역시 이슈는 라민 야말이에요. 넘버 10의 라민 야말 그리고 페란 토레스. 네. 그렇습니다. 야말의 아버지. 근데 이 얘기 말버지. 요 얘기까지만 드릴게요.
제가 한지 플릭 감독을 되게 좋아해요. 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성적 이런 것도 네. 있겠죠. 당연히 잘하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선수의 포지션 변화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라르 마르틴, 네. 센터백. 말딘이에요. 거의. 네.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제라르 마르틴은 말딘이다. 네. 어. 보십시오. 그렇게 제라르 마르틴 이꼬르 말디니. 그럼 이렇게 하는 거 네. 보면 언젠가 레시포드도 해답을 찾겠네. 그렇죠. 네, 완전히 네. 패서. 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웃겨보자고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라르 마르틴은 레프트백인데 센터백으로 바뀌었죠. 네. 센터백에서 되게 잘해요. 잘해주고 있고. 야말도 넘버 10을 네. 바꿔줘서 좀 또 좋은 모습이 네. 있었고. 그리고 뭐 경기 중에 한 장면이긴 하지만 아라우도 뭐 스트라이커로 기용했을 때 골 넣는 모습도 네.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한지 플릭 감독이 나름대로 팀 내에서 해결책을 잘 찾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뭐 플레이 좋은 감독이니까. 네. 네. 지금 분위기는 바르셀로나는 치고 나가는 분위기,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의 위기,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좀 주춤주춤 부상이 네. 많고. 근데 제가 한번 그 찬우랑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바르셀로나 얘기하면서 라리가 팀이라든가 세리아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식으로 요즘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라리가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바르셀로나 잘 나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수비 쪽의 문제 심각합니다. 있고. 그럼 이게 터지면 대패예요. 네. 터지는 순간 대패가 나올 겁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사비 알론소 감독의 문제 그리고 수비 쪽의 부상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 네. 문제입니다. 맞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라왔다 싶었을 때 훌리안 알바레스 침묵, 바이나의 부상 그리고 호세 히메네스는 지금 부상 때문에 예. 믿을 수 없는 거. 나오면 잘하는데 부상이 너무 잦아.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의 부상. 흔히 얘기하는 라리가 3강이 리가에서는 모르겠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문제를 좀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예.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라리가에서는 자신들의 장점으로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어도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단계에 들어가는 순간 다 드러날 겁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다. 네. 라리가 팀들이.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알론소 감독의 위기 그리고 주중 챔피언스리그 맨시티전 이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알론소가 이걸 풀어 나가는지. 근데 펫박이 그런 데다 이제 먹물 많이 뿌리거든요. 네. 이거 봅시다. 네. 저는 셀타비고에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들 많거든요. 음. 근데 셀타비고가 잡았잖아요. 네. 근데 맨시티는 펩이 이끌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승리를 제대로 박아버리면 모두 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다. 아니 레알 마드리드가 생각보다는 데미지가 클 것이다. 너무 클 수도 크죠. 있죠. 그리고 또 인테르 리버풀 네.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는지 과연 키동이 슬롯도 잡고 리버풀도 강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네. 이번 주중 챔피언스리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오늘 경기란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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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안 좋다. 고생하셨습니다. 네.